인사 이제 한 거지. 어쩌다 보면 제 9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거 언제 통일해? 괜찮아,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해. 인사만 해. 박수 쳐. 인사도 통일 안 돼. 자, 한 10일 만에 온 것 같아요, 그죠? 한 10일 만에 네. 온 것 같아요. 한 10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 1월 초에 찍었었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10일 된 거 같아요. 그때 일요일 날 찍고 그러고 나서 1월이 넘었지. 왜냐면 이게 오늘 1월 13일인데. 아 1월 2일 날 찍었나 보네. 3일인가 3일 날 찍었나 보다. 아무튼 뭐 한 중요한 일주일에 한 건 번씩 찍으려고 했었는데 주말에 제가 파워FC 작업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찍고 있는데 지금 오늘 또 미뤄질 뻔했는데 한 사람 없죠 지금? 어디 갔어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상가집 갔어. 상가집. 아. 그 굉장히 소중한 지인의 그 부고를 받고 출동.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우리끼리 찍는데 뭐 사실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오늘 주제가 실손이라. 혼자 해도 되잖아. 아니 고객의 눈높이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지금 여기서는 들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인은 이걸 시청하고 강의 평가를 하는. 어찌됐건 그 1편부터 7편 파일럿 방송 포함해서 지난 바로 직전 편이 8편이었어요. 8편까지의 시청 소감을 쭉 조합을 해보니까 보험 영업에 대해서 나름 좀 철학을 갖고 자기의 중심을 잡은 사람들은 1편부터 7편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보험에만 있었거나 생명보험에만 있었거나 원수사에 있었던 분들은 8편이 좋았다.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 다 얘기하면 알아 네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많이 물어보긴 한 거예요. 막 3명, 2명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야 많이 물어봤어. 많이 물어봤어. 여기저기서 많이 물어봤어. 많이 물어봤어. 그 유튜브에 답글 남기시는 중에 이현지 씨라고 있어요. 실명 거론해도 되나? 유튜브 밑에 답글 항상 잘 보고 있다고 제 답글 남겨주시고, 보사모의 그 창조? 그분이 항상 그 답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지는 계속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찌됐건 그런 분들을 이제 연락을 했지. 내가 연락해서 어떤 게 제일 좋냐, 어떤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이냐 봤더니 이제 그렇다, 뭐 이렇게 주제가 정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이제 너무 얘기 더 할 것도 없잖아 사실. 재무설계 뭐 할 거 있어? 뭐 어제 시원하게 한번 했으니까. 아 참, 재무설계 강의 듣고 싶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여기 연락해가지고 하면 그 약속 장소 잡아갖고 하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했냐? 7시 반. 몇 명이? 몇 시까지 했어? 2시, 4시, 5시 반. 뭐 그렇게 할 게 많아? 얘기 많아. 재무설계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고 싶은 건 마음껏 줬어. 다 줬어? 아니 2차전 또 있는 사람. 이왕 주려면 빤스까지 먹고 줘야지. 그러려고 했는데 여성들이야. 좋다. 뭘 좋긴 좋아. 거기서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고 뭐냐고 끊어줘야지. 아 좋은데. 뭐 블로그나 온라인 마케팅 배우고 싶으신 분은 여기 김재건 본부장한테 연락하시고, 형한테는 뭐 배우고 싶을 때 연락해야 돼? 다. 나한테는 스타크래프트 배우고 싶은 분들 리크루팅 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얼마 주는데? 그럼 꺼지라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지금까지 계속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최고의 업무는 파워FC였는데 이제 대략 다 마무리가 됐고, 중간중간 보험사들이 스코어를 계속 바꾸는 회사들도 있고, 이게 스코어라는 게 사망보험금과 연계되는 이런 것들이 바뀌는 회사들도 있고, 뭐 55세까지는 안 걸렸었는데 어느 순간 걸리게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보험 가입을 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호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바뀌고 나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앞쪽에 가입하는 사람이 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앞쪽에 가입하면 뭐 시상은 빵빵하게 나갔을 테니까 그건 설계사한테 좋은 거고
고객 얘기니까. 설계사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략 마무리를 하고 오늘 내일까지 이제 다 끝낼 것 같고 파워 FC는 이제 농협 손해보험과 탑재할 거 정했나요? 농협 손해보험과 에이스 생명을 더 추가로 탑재를 할 생각. 안 되는데. 전 회사는 전 회사 프라임은 심지어 농협이 없잖아요. 농협 없지. 빌어먹을. 우리가 에이스가 없어요. 글로벌금융은 에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금융이 없어요. GA코리아는 농협 손해도 없고 에이스도 에이스도 없어요. 그럼 GAK 안 많이. 좋네. 파워 FC가 이제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질수록 이제 GAK는 망하는 거지. 매트라이프로 실으라니까. 안 돼요 그거는. 매트라이프 들어있어. 전기만 있잖아. 전기 말고 팔 게 있어 매트라이프가? 어? 전기 말고 팔 게 있어 매트라이프가? 꽤 많은데 뭐 파워 FC로 구현하는 건 쉽지 않겠다. 아니 실버 플랜. 전액으로 어떻게 그거는 좀 빡셀 것 같아. 아니 그거 저기 뭐야 수익률에 따라 틀리니까 수익률을 일괄 딱 픽스하기도 그렇고 펀드가 달라서. 워낙 납입 면제를 좋아하시는 양반이라. 납입 면제 중요하지. 중요한 기능이지. 납입 면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납을 좋아하는 거야. 납입을 면제. 그거 한번 말 나오면 설명해 주시죠. 헷갈려하는 분 많은데. 뭘? 남면하고 대납까지 해준 남면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국내사들에 해당이 되는데 외국계 회사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 잘 없어 외국계. 매트라이프 같은 회사는 없어요. 매트라이프 FC들 시청률 좋아. 아니 매트라이프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매트라이프 같다는 게 거지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 그렇게 들었어. 아니, 다 그렇게 들었어. 매트라이프 같이 이제 외국계 회사 그리고 종신에 집중하지 않는 회사. 야, 여론 신경 쓰는데요? 아니 욕 먹었어요? 스타일이 좀 달라지고 있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죠. 욕 먹은 거 같아.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알았어 넘어가고.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은 뭐 그게 남들이 뭐라고 한들 내가 꺾이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듣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데 난 그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매트 같이 이런 그 종신에 주력하는 회사들은 없고. 뭔 소리야. 매트 같이 이제 변액이라든지 이제 외부 상품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들은 없고 종신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로 이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생명보험은 공통적으로 납입 면제가 80% 이상 후유장애가 납입 면제입니다. 80% 이상 후유장애가 되면 50%. 그건 일부. 20%가 많아요. 아니다. 내가 헷갈렸다. 50%. 대부분이 다 50% 이상 후유장애면은 상해 50%건 그 질병 50%건 대부분이 다 50% 이상이면 다 납입 면제야.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2대 질환이 걸렸을 때 납입 면제되는 회사가 있고 암이 걸렸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 회사가 있고 50% 암 2대 질환 납입 면제되는 회사가 있고 50% 암 2대 질환 거기에 뭐 6대 질환 6대 질환 뭐 동부 같은 데가 그런 데지. 네. 동부나 뭐 일부 회사 동부생명 같은 데 이런 데가 이제 납입 면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국내사 기준으로 봤을 때 약관을 한번 보세요. 납입 면제가 이렇게 50% 이상 후유장애가 되거나 그 암 2대 질환 또는 뭐 아까 얘기한 3대 질환 그리고 6대 질환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되는 회사들 중에 회사가 이미 납입 완료된 것으로 본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 전체를 회사가 미리 다 내준 거야. 그렇다고 해서 환급률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고 매월 낸 걸로 치는 거지.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 예시표에 있는 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 연금 전환,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연금을 이제 전환할 수 있을 때 그 돈 다 낸 걸로 쳐서 연금 전환이 되는 회사들이 있고 그게 이제 대납. 그치. 그리고 이제 일부 회사들은 네가 낸 돈이 아니니까 그 연금 전환은 안 돼. 하지만 중도 인출은 해줄게. 이런 회사가 있어요. 어느 회사라고 특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중도 인출이나 대납 관련해서 대답이지. 그러니까 납입 면제 그냥 돈을 안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네가 낼 돈도 회사가 대신 내줄게. 뭐 이런 남면 개념이 좀 달라요. 생명보험도 그런 개념이 있고 손해보험에도 최근에 납입 면제 비슷한 개념이 들어왔어요. 메디치 화재 같은 경우에 납입 지원. 그치. 그러니까 납입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내는 기간 동안 뭐 암이나 뭐 이런 게 걸리면 회사가 그 특약을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거지. 1배수 2배수. 적립보험료까지 1배수 2배수 이렇게 내주는 그런 형태가 있고 과거에 롯데 손해보험의 그 암에 강한 상해보험 그리고 그 MG 같은 애들은 납입 면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이 이제 실손 특약에 대해서는 남임 면제를 안 해줬었죠. 얼마나 상승이 될지 모르니까. 예전에 MG에서 아니 우리는 실손을 빼줬어요. 뺐었어요. 아니 근데 말이 많았어요 FC들끼리. 실손을 해주냐 안 해주냐 뭐 이런 거 말이 많았다고. 말이 많았어. 말은 많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지들끼리 싸우다가 말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략 비교해 봤을 때 사망보험금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사망보험금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사망보험금 스코어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이제 통상 GA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중에 가장 좋은 상품, 그러니까 스코어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회사가 농협손해보험이더라고요.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은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GA에서 판매하는 농협손해보험을 판매하는 데도 없고 별로 없고, GAK 같은 데는 이제 뭐 에이스도 없지만 에이스 손해보험 같은 에이스 생명 같은 경우에도 주계약이 납입 면제 기능은 굉장히 약한데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보험이 너무 싸. 굉장히 저렴해. 그래서 이제 다른 설계사, 내가 가치를 구현하는 설계사가 아니라 온라인 영업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설계사랑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분들은 농협 상품과 에이스 생명을 좀 주목해서 보셔라. 그 정도. 그래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 회사에 취급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설계도 못 해보잖아. 회사 옮겨야지. 저주세요. 회사 옮겨야지. 농협손해는 하시죠? 네, 저도 에이스 그래서. 생명은 어떡하죠? 저도 버려야 됩니다. 에이스 생명은 프라임에서 하죠. 프라임 에이스 생명 있어요? 프라임에서 에이스 생명을 하는데 생명보험만 주력으로 판매하는 사람 중에 뭐 주계약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은 에이스로 가라. 특약은 뭐 딱히 뭐 그냥 그놈이고 도친 개찐인데 주계약이 많이 싸더라. 그 정도. 근데 계약을 에이스 생명을 몇 개를 넣어보니까 그 해피콜이죠? 해피콜이 족같아요. 에이스 생명. B! 삐 안 해. 해피콜이 족같아.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고객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방식이 과거의 동부생명 같아. 동부생명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 느낌 오래 일하셨던 분은 그 느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걸러내기 위한 해피콜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계약사항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걸러내고 잡아내고 돌리기 위한 그런 해피콜을 하더라고. 그래서 크레임을 걸었는데 그래서 그 크레임이 걸려서 지점장이 다시 해피콜 하게 해주겠습니다고 했는데 고객은 핀트가 나갔어. 그래서 가입 안 한다 그러고 이제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말정신이 좀 그냥 어차피 에이스는 취급 안 하니까 다른 데로 하겠습니다. 뭐 본인만 취급 안 하지 이거 방송 저는 취급 안 하니까 다른 데로. 대부분 그래서 FC를 하면 에이스 생명에 에이스가 들어가고 송협에 농협이 들어가면 파워 FC를 이용하는 많은 유저들이 이거를 자기가 고객들한테 보내줄 텐데 고객들이 나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은데 본인이 코드 취급을 안 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파워 F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할 수 이게 있어요. 지금 파워 FC 광고 방송은 아니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뭐냐면 그걸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모든 회사를 다 견적할 수 있음에도 삼성화재를 네가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시면 돼요. 그거를 일반 FC들은 쉽지 않지. 그럼 회사 옮겨야지. 아니 그게 옮긴다고 능사가 아니니까. 옮겨주세요. 오늘 유머코드 제대로 잡았네? 괜찮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객에게 자기 가치를 구현할 수 없다면 회사를 옮겨야지. 본인. 근데 이 회사들은 계속 순환하는 거여서 어느 다른 KB가 좋고 어느 다른 뭐 동부가 좋고 어느 다른 삼성이 좋고 어느 다른 뭐 이렇게 순환을 뭐 물론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좀 독특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율에 따라서 순환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갱신형이 뭐 삼성화재가 꼭 나쁘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너 얘기했잖아. 갱신형이 가장 좋은 보험일 수도 있어. 때에 따라서. 정답은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보험 가입하고 2년 만에 암 걸리고 죽어버리면 갱신형보다 좋은 보험이 어딨어. 최고죠. 최고의 보험이야. 그랬을 때. 그렇지. 근데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 아니.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순 없지. 근데 비갱신형 가입하고 있었던 사람이 뭐 한 100살, 99살까지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땡 잡은 거고 갱신형 가입한 사람이 99살까지 돈 냈으면 병신 되는 거고. 못 내겠죠. 못 낼 수 있는 사람도 오겠죠. 중간에 멈췄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농협 말고 해보니까 좀 어떤 회사가 좀 구별되는 게 좀 낮은 회사가 있어요? 손해보험 중에 스코어링이 그나마 뭐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스코어링이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나마. KB 메리츠? KB 왜 여전히? KB 메리츠.
내가 봤을 때 현대랑 동부화재는 현대해상이나 동부화재는 실비를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렸어요 그거를? 실손이 들어가면 미친 것 같아요. 애들이. 스코어링 자체가? 이거 동부화재는 원래 좀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 동부화재나 이제 그 현대해상은 간편 가입보험, 간편 보험이죠. 그런 쪽으로 많이 보험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메리츠나 KB는 이제 아직도 혼합적인 상품. 그나마 스코어링 영향을 가장 안 받는 게 뭐 농협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절판하고 유병자 시장 쪽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그런 얘기는 본사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험, 그러니까 유병자 시장이 아니라 보험 자체가 간편 보험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암보험은 AIA가 좀 특이해요. AIA 암보험. 생명? AIA 생명. 어떤 부분이요? 뭐 한도가 많아요. 한도가 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한도가 커. 뭐 1억에 1억 뭐 가입되냐고. 뽑아봐. 아니면 파워FC 쓰든가. AI 없잖아. AI 있어. 암전용 플랜에. 아니 파워FC에 있다니까. 지난달까지 없었는데? 이런 미치 쓰지라고. 야 넘어가. 너무 잡설이 많았어. 집어넣었단 말이야. 뭐 어찌됐건 지금 그런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사망보험금을 많이 세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야 뭐 이렇게 의료실비나 기본적인 걸 들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스코어가 높냐, 기본계약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양지하셔라. 없는데? 암전용 플랜. 아직 안 올리고 있어. 지금 올라가고 있어. 생보를 봐야죠. 아니 암전용 플랜 보라. 실버함에 있어. 실버함 지금 작업하고 있어. 그리고 뭐 그런 시장의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태아보험을 하나 말했는데 그 전에 이미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들한테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게 예전에 10만원에 통원비 10만원에 3천만원 입원비 가입하신 분 또는 30에 5천, 30에 1억 이렇게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어떻게 내냐, 힘들다, 보험 변경하자 또는 바꾸자, 해지해야겠다, 재가입하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니까 골치 아픈 건 사실인데 대다수의 설계사들이 1억에 30짜리를 깨는 설계사는 나쁜 새끼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쁜 놈은 아니에요. 본인은? 길게 얘기하지 마. 단답형으로 얘기해. 99% 나쁜 놈. 99%. 좀 갈리네. 나의 경우에는 99% 나쁜 놈일 수도 있고 99% 안 나쁜 놈일 수도 있다. 1%의 여지를 뒀지. 1%는 내 뭐 설계사의 수단. 아니 설계사의 수당이 아니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가 안 했는가. 내 얘기야, 내 얘기. 알았다고. 재가입하면 수당 생기잖아. 그걸 싫으면 어차피 그게 제일 좋아. 수당인데. 네. 500원이 평생 나오잖아. 그게 어때서? 좋다고 그러니까. 500원이 문제서 그렇지. 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실손보험 중복가입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또는 실손보험 과거 상품을 변환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예시를 하나 주겠습니다. 딱 메모해 빨리. 메모해. 머리로 할래. 내가 고객이야. 2007년도 4월달에 보험가입을 했어요. 2007년도 4월달에 그 5천에 30, 질병 통원 30. 2007년도에 30짜리가 없었나? 2008년으로 합시다. 2008년 4월에 5천에 30 그리고 2008년에도 없었나? 있었어요. 2008년. 아무튼 뭐 30 그냥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 네, 그냥 해. 통원 30. 2009년 하여튼 2009년 7월 30일 이전 걸로 중요치 않아요. 통원 30. 2번 50. 2번 5천. 깜짝 놀랐어. 2번 5천만 원이 있고 일반 상해 의료비가 500만 원을 내가 가입했어요. 500만 원을 가입했어요. 근데 보험료가 졸라 많이 올랐어.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고객님이 몇 살이에요? 고객님이 지금 45. 45. 남자야 여자야? 남자. 뭐 이렇게 중요해?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어떤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상해 의료비가 올랐어요? 아니면 질병 의료비? 둘 다. 둘 다? 둘 다 많이 올랐어. 둘 다 많이 올라서 약 한 40% 정도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11만 원 하던 보험료가 14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그리고 실비만 5년 납 5년 만기 갱신이고, 그리고 뭐 실비만 놓고 합시다. 이 당시에는 이제 진단금도 갱신이 일부 들어갔을 때고 사망보험도 일부 그러니까 실비만 들어갔을 텐데 갱신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비만 갱신, 실비만 놓고 따집시다.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해 의료비 500, 그리고 통원, 질병 통원 30, 그리고 질병 입원 5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 사람은 특별한 질병력은 없어. 교통사고로 2주일간 입원한 적이 있어. 3년 전에. 물어보려고 했어. 언제 이러려고. 3년 전에 2주간 요추염정. 더 물어봐. 또 뭐. 가장 흔한 거라고. 그러니까 요추염자로 2주간 입원해 있었으면 나이롱 환자란 얘기지. 근데 회사는 또 자, 나 보험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손해보험 하나만 가입하고 있었는데 생명보험 설계사가 왔습니다. 생명보험 설계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옆구리를 쿡쿡 찔르기를 뭐라고 찌르냐면, 자, 이거 보험료 계속 올라간다. 지금 이만큼 올라가는데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비는 단독 실손으로 싸게 가입하게 들어가고 나머지 진단금은 생명보험으로 크게 들어가자. 그러면 더 좋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생명보험 설계사가 나쁜 놈 나쁜 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 나쁜 놈 나쁜 년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런 아니라.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고 그렇지.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그러니까. 것인가. 우리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GA에 있는 설계사가 이런 경우 만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고객이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생명보험 설계사한테 가입하고 싶은 건 아니고 내가 고객 관리를 꾸준히 해서 나하고 통화를 하고 생명보험에 들어가고 단독으로 들어가면 더 싸고 저렴하대요. 어차피 뭐 하니까 같은 비용이면 사망보험금도 종신도 들어간대요. 이렇게 해서 고객이 좀 알아봐 주세요 이랬어요. 어떻게 대답할 거야? 일단은 2008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거의 한 7년 정도 됐잖아요. 한 번 갱신했지. 네, 7년 정도 됐는데 보험 나이가 일단 올랐어요. 올랐지. 네, 새로 가입을 만약에 한다라면은 거의 한 7살 정도 상승한 그 보험료로 해서 다시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총 보험료는 비슷하게 보장 내용을 한다라면 더 인상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실비만 빼고 단독 실비만 하라고 할 거고요. 저는 계약을 안 받을 겁니다. 잠깐만. 실비를 빼라고?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상해 의료비 500이 지금 한도가 작고 그다음에 보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해 입통원을 더 보강을 하라고 하고 싶지만은 의료 실비가 보험료가 너무 인상이 많이 돼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은 파워FC. 지금 45살 파워FC 한번 돌려보려고 그래. 현재 기준이 얼마나 되나. 그래? 해봐. 네. 그랬을 때 저는 보험료 부담이 된다라면은 어차피 상해 부분이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고 실손만 빼고 새로 가입하는 걸로. 네. 그리고 저는 나머지는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해 실손만 단독으로 들어가면 진짜 얼마 안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험료가 일단 여기에 부담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험료 더 내야 되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상해를 단독 실손을 동의서 받고 중복으로 하는 건 어때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보험료가 부담이 된대잖아요. 근데 상해 실비를 더 추가하면 더 부담이 되겠죠? 아니 상해만 실비를 추가하는 건 일단 얼마 안 되고, 두 번째 이 형님이 얘기한 게 대전제에서 잠깐만. 일단 보험료를 얘기할게요. 네. 내가 이 보험이 지금 14만 원이라고 그랬잖아. 11만원에서 14만원. 아까 14만 원. 지금 현재 풀보장으로 들어가면 KB가 20만 1,000원. 야 메리츠 뭔데 31만 원 우뚝 섰구나. 메리츠는 진단금 많이 들어가. 1억 3천 다 들어간 거죠. 진단금 많이 들어가고. 풀 세팅했구나. 그리고 동부화재가 27만 원, 한화가 22만 원, 롯데가 23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지금. 한 20만원 나오네. 이게 진단금이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이고, 1,000만 원씩만 넣었을 때는 회사별로 지금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1000만원씩. 1,000만 원씩. 그럼 이 사람 한 단독 실비는 얼마인가 보자. 내가 그거 몰라 그랬어. 단독 실비는 상해는 얼마 안 해. 단독 실비는 18,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나는 이제 상해. 그럼 이 사람은 거의 이제 한 2천 정도 들어가 있겠네요.
왜냐면 거의 한 7, 8년 전에 가입한 거니까. 이게 보면 단독 실비로 상해만 넣으면 안 보인다고 저쪽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김재훈 부장한테. 질병이 대부분 차지하고 상해는 얼마 안 하니까 그 얘기를 알아요. 해야 돼. 그러니까. 자, 하는데 정리해보면 다시 이렇게 돼 있으면 김재근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손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실손을 빼고 단독 실비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유지.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이 일단은 그 실비가 그 한 번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보장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보강을 혹시 뭐 보강할 부분이 없냐라고 물어봤다라면은 상해 의료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상해 의료비 입통으로 해서 이 부분만 보강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중복 가입을 시키겠다. 그렇죠. 하지만은 보험료 부담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은 기존의 실비는 둘 다 정리를 하고 새로 단독 실비로 보강하고 나머지 특약들은 다 유지하는 걸로. 자, 본인은? 일단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80% 대답. 아니, 길게 해도 돼. 길게 길게 해도 돼? 오케이. 주제예요 이거.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뭔가를 할 때 급여, 그 다음에 대출, 그 다음에 현재 캐시플로우 이거 안 보고 설계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그거 다 하고 하기 때문에 뭐 돈이 없다 부족하다 그거 판단을 고객이 안 하고 그냥 거의 제가 하고 같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재무 그렇죠. 결국에는 실비 하나를 얘기를 하든 보험 문의를 들어오든 저축 문의를 들어오든 저는 다시 재무 설계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시 보장 파생하고 저축이랑 투자 저축이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비 하나도 2시간 상담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는 다시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저 같으면은 당연히 저는 상해 의료비 두고 500 두고 증액합니다. 증액. 상해 쪽만 해서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5천에 30짜리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증액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데 사실 3년 전 요치원자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해를 회사마다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2주일 정도 입원하면 아까 이 형님이 나이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해보면 부담보가 3년에서 5년 잡힐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일단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고 질병 같은 경우는 안 잡히니까 중복에서 보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고 더 갈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걸 할지 그 다음에 뭐 갈아태우진 충분히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100%짜리였으니까 그 장단점을 얘기를 해줘요. 어쨌든 저거 30에 5천원 중복 가입 안 돼. 30에 5천은 삼성 화재로 하면 안 돼. 바뀌었어요. 언제요? 올해. 올해 며칠 안 통원 됐는데 30. 통원 30은 중복 가입 안 돼. 2번은 되잖아요. 5천. 5천도 안 돼. 언제 바뀌었어요? 해봐. 알았어. 해보라 뭐 해봐야지 뭐. 근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됐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뭐 형님 말대로 안 된다고 하면 패스해야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0%짜리니까 그냥 둡니다. 5천에 30? 그리고 적립금을 좀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전 거랑. 그럼 결론적으로 이 고객이 아까 이 갱신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또는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더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결국 보험료가 증액이잖아. 보험료가 증액이라 상해를 더 상해 의료비에서 상해 의료비가 저기 막 더 증액되고 또 질병도 만약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면 더 증액한다는 얘기 아니야? 질병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증액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먼저 얘기를 했고 할 수도 있는 건 고객의 이제 과거력이나 가족력 보고 니즈를 보고 하는 거고 상해는 제가 봤을 때 99% 당연히 증액할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립금에 대한 부분하고 기타 특약 담보 특약에서 갱신이 있고 없고 쓸데없는 게 있고 없고에 대해서 배설을 통해서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갖고 조정을 하겠죠. 다이어트는. 왜냐면 10만원에서 14만원에 이때 당시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엄한 특약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엄한 특약이 있어 대부분.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결국 실손이 부담스러워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당신은 실손을 제낀다? 반대로 실손이 부담스러워서 상담을 했다라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를 좀 더 놓치고 작은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이거는 관과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당장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죠. 지금 고객 미션을 줬잖아요. 네. 저는 미션 자체를 보아도 내가 미션을 원하는 줬고. 방향대로 다시 수정해.
끌고 가.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말하는 이런 거야. 걸 줬어도 야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저는- 잘못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첫 번째로 일단 보험가입할 때 제 생각은요, 고객이 보장을 정말 좋게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가 보험료를 나입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소비를 줄이라 그래. 아껴 써 임마 이렇게. 그러면 세상 사람 다 부자 됐습니다. 아니 부자까지는 안 돼도 아껴 쓰라고. 네가 지금 밥 먹는 거보다 이거 보험료 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지금은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재무 설계를 무조건 그 바운더를 갖고 오는 게 너 지금 여기 소비 너무 많이 들어가. 너 여기 지금 저축 더 해야 돼. 너 보험 이거 부족해. 그럼 이런 결국은 얘기를. 전체로. 다른 걸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네요. 아니 저축을. 보장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맥스에 지금 14만 원에서 그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당신은 뭐 쓸데없는 것들을 줄여서 오히려 그 상해는 무조건 증액해야 실비는 돼. 증액하는 개념인 상해는. 거고 질병도 가능할 수 있다면 증액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개념이. 고객 생각을 좀 물어보자. 굳이 5천에 충분하다고 얘기하면 뭐 오케이. 고객이 1억까지 하고 싶다 고객이 그러면? 500으로 충분하다면 500으로 충분하는 건 네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건 얘기해주자. 500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충분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충분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보험을 드는 취지 자체가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자고 하는 것보다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나갈 때 그럴 때 정말 보험 빛이 바란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따지면은 돈이 바뀐 없는 사람. 기존 보험 다 깨고 큰 돈 받을 거면은 그 뭐 5천 지금 5천에 30짜리 5천에 25에 5짜리 그게 더 보험에 한목적하지 않아 그 말에 기본적으로 질병은 5천에 30이니까 비싸니까 아니 그건데 내가 잘 자라게 5천 원 이상 뭐 10,000원 이하 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그러니까 그 담보를 내가 본다니까.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 일해요?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이관하세요. 이관해서 내가 배설을 직접 해주고 일을 한다 그러면 요런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라고 해서 담당 설계사한테 얘기해서 하라고 하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상해의료비 5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손해보험사에서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모를 것이고 잘 생명은 전혀 그리고 생명보험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모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반 상해의료비 괄호치고 상해의료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통원도 되고 입원도 되고 두 개가 같이 되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의료실비는 교통사고나 산재를 보상하지 않았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지만 안 한다고 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론 보상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면은 뭐 교통사고도 보상을 하고 산재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확장할 수 있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면 산재와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았다 의료실비는. 근데 그 원칙이 그 이득금지 원칙이라는 그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었는데 상해 의료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급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나 산재도 50%를 보상을 해줬었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 좋은 건데 자동으로 주진 않으니까 청구해야 줍니다. 가끔 자동으로 주는 분도 아시는 분도 있어요. 뭐 보험금을 청구해야 주지 뭐. 그렇지. 모르고 넘어가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는 상해로 한의원을 가거나 치과를 가면 임플란트 비용, 한약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다 네.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상해로 상해로는 다 받아. 맞아요. 상해로 가면 다 받는데 우리 상해의료비 얘기하는 거예요. 쏘리 상해로 가면 다 받는데 애매한 경우 질병 오케이. 질병 아닌. 아니 진단서 끊었는데 거기 M코드 나오면 질병이니까 못 받는 거지. S 근데 찍어서 가면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도 저기 막 좀 사기 치려면 이제 소견서부터 해갖고 만들어서 가야지. 그것도 얘기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할까봐 그냥 그런 거 말았다고 일부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해 의료비의 장점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은 하루에 5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어. 아까 이 고객은 500만 원을 가입한 사람이니까 MRI를 찍든 뭘 하든 하루에 5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원 한도가 500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입원 한도도 500인 거고. 그리고 상해 의료비에 또 장점이 하나 또 있죠. 뭐 있어요? 입원비, 상급병실 관련되는 입원비를 다 줘. 특정 기간 동안. 7일. 내 숙제는 내줄라 했는데. 누구? 우리?
아니. 시청?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품도 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숙제는 지금 이미 탐 얘기했어. 끝났어. 그러니까 그러면 숙제를 이걸 내주면 되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그 두 가지 경우가 뭔지. 그러니까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에 상급병실로 들어갔어도 상급병실 차액도 다 줘요. 하지만 7일이 지나면 안 줘. 네. 근데 일반 실비, 그러니까 30에 5천에 30짜리는 상급병실에 들어가면 병실료 차액을 다 주진 않지만 병실료 차액의 몇 %를 준다 계속. 이건 숙제. 찾아보세요. 초보자 아닌 건 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해갖고 그래 나 초보다 어쩔래 그러고 어떡하려면. 약관. 약간 몇 페이지에 나와요? 물어보면 어떡해요? 전문가가 틀리는데 어쩌라고. 어찌됐건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상해 의료비는 그러니까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퍼펙트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죠. 근데 얘는 상해 일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180일을 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아, 난 두 가지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내는 줄 알았지. 아니 상해 의료비는 복잡해. 너무 문제 많이 내. 어떤 경우에도 180일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고객이 500만 원짜리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고 있으면 입원 한도도 500, 상해 통원 한도도 500, 교통사고 나도 절반, 산재 사고 나도 절반, 어디 뭐 밥 먹다가 이빨 깨져서 병원 가서 임플란트를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거 500 한도로. 심지어 자기 부담금 5,000원도 없어. 자기 부담금 5,000원도 없지. 10원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왜냐면 질병 그때 당시 5,00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 5천만 원이 치명적. 500만 원이 이제 단점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건 한도가 작고 보장 기간이 짧은 이제 그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 500만 원이 통원도 되니까 이거는 그냥 통원 없이 입원만 보완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통원도 180일밖에 안 되는데 그 상해가 후유장애 같은 게 남으면 이게 나중에 그 6개월 갖고 택도 없다 계속 물리치료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통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뭐 다 보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상해 의료비 500 이거 네가 뭐 떼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실비 아까 최진남 부부장 논리처럼 뭐 큰 돈 들어갈 일 있으면 그거 커버하면 되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주고 산재 사고 산재 보험에서 다 해주는데 네가 돈도 안 되는데 왜 돈 벌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상해 의료비 500만 원은 본인은 고객이 미션을 줬기 때문에 그 미션에 충실하게 의료 실비는 깨고 단품 실비로 다시 들어간다.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돼요? 과정 예를 들어 이게 그 3년 전에 요추염자로 2주간 입원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네. 이거 과정은 자 어떤 상품을 가입할 그 기존 상품은 뭔가 뭐 전체 해지를 하든 아니면은 부분 해지를 하든 일단은 그 상품을 둡니다. 그리고 새로 가입할 상품을 심사를 넣어서 일단은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승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약을 빼든 기존 보험 상품을 해지를 하든. 그럼 이렇게 물어보지 듣는 사람은 특약이 그 중복 가입이 돼 있으면 심사 자체도 안 돼 이 사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되는 보험사로 하면 돼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그래? 아니 원수한 사람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되는 보험사로 하면 되는데 왜? 심사를 할 때 인수 금지 떠서 아예 심사 자체가 안 올라가요. 중복 가입이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담보를 빼서 심사를 올릴 때 심사 의견에 이 사람은 예전에 그 기가입한 보험 항목 중에 이런 거 빼고 여기에 추가로 같이 가입할 거니까 심사를 같이 해라 이렇게 심사 의견에 요청 의견에 그렇게 올리면 심사자가 아 실비도 이렇게 들어올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승인을 내거나 의견을 내요. 그 얘기하라고 무슨 되는 대사로 해. 한 번 더 그거 한 번 더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어떤? 좀 전에 한 얘기 심사를. 보통 심사하려면 요 심사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진짜. 그 리플레이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말하기 귀찮으니까. 뭐 그런 한 번 더 얘기해줘. 아니 리플레이가 나을 것 같아요. 리플레이 야, 계속 네. 돌려보세요. 머리 잘 쓰네. 리플레이가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데? 기자분 좋은데? 당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상해 의료비도 보완, 질병도 가능하다면 보완. 가능하다면 보완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얘기. 그 다음에 이건 나도 개인적으로 굳이 찬성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복잡하고 나도 내가 귀찮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저는 1억에 문의 오면 저는
딴 데 하라고. 솔직히. 딴 데 하라고 그러지 않아. 왜냐면 나는 결국 다시 재무로 엮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안 되면 소개를 받고 가족 갖고 와야 되니까. 저는 딴 데 하라고 그럽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문의와도 내 방법에 내 결론대로 가야 되니까. 자, 이런 논의를 여기서 일단 중지하고 더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안 될 것 같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막 난잡해지니까 일단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잠깐 중지. 그러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실손보험을 2개 가입할 필요 없고 2개 요즘엔 그렇지. 심지어 중복가입 확인서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가 내는 보험료는 이만큼이 손해고 마이너스고 문제가 되고 이런 거 그걸 다 써야 돼. 다 적어주고 어느 회사에 뭐가 가입돼 있고 이만큼이 중복되고 있고 이런 내용까지 써준단 말이지.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저것도 오잖아. 안내문도. 안내문도 보내고 콜센터에서 전화도 해. 이거 중복 가입하신 거 알고 계시냐고. 어차피 하나만 가입해도 되는데 2개를 가입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거든. 이게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들의 이 기본적인 입장은 중복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화재라든지 메리츠화재 그리고 뭐 이런 뭐 일부 회사들은 중복 가입 확인서를 써주면 중복 가입이 되게 해놓고 뭐 이렇게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복 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진 않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원한다는 건 뭐냐면 가족력이 있거나 그걸 어렸을 때나 뭐 살아오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나 봤거나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5천 가지고 1년에 5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중환자실이나 무균실에 3개월만 있으면 5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나도 고객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권하진 않으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저는 그게 부담스럽다도록 하겠다. 그랬을 때 내가 오케이라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상해의료비 500만 원이랑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담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유지하면서 무조건 5천을 증액한다. 그래서 6천이나 5,500을 만드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고, 이것을 고객한테 충분히 이해시켜서 고객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도 역시 제 몫이고. 내가 뭐 물어봤냐? 중복실손. 중복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는데 답이 뭐냐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없어. 왜 답이 없어? 중복가입에 대해서 5천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해서 1억까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객한테 인지해서 오케이가 되면 가고, 아니면 일단 노고, 그 다음에 상해건 실명에도 마찬가지인데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상해 의료비 500만 원, 상해 의료비 300만 원만큼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증액한다. 그래서 중복가입한다. 그 얘기를 결론을 똑같이 완벽하게 냈구만. 뭘 둘 다. 내가 너한테 뭐 물어봤냐? 저기 먼저 얘기해. 어떻게 생각해 중복가입에 대해서? 중고가입에 대해서 일단은 상해 의료비 100만 원, 300, 500, 1천만 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 2천만 원, 뭐 2천만 원이 1천만 원, 1932년 뭐 1천만 원. 조선민주주의 이민 좀 얘기하게 둬. 시간 많이 갔어. 네. 1천만 원 이제 1천만 원까지 가입돼 있는 사람은 상해 유통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데는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입원 한도, 그러니까 그 보장 한도가 일단 1천만 원까지이고, 그다음에 입원 그 치료 병원 그 한도 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그 좀 더 여유가 된다라면은, 그리고 상해 유통원 가입하는 데는 보험료 얼마 안 비싸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저는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거에 찬성하고, 그리고 3천에 10만 원 이 부분은 고객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3천만 원에 10만 원 보장과 요즘 5천에 30만 원 보장을 일단 설명을 해서, 그러면은 내가 뭐 사소한 부분의 보장은 좀 포기를 하겠다, 좀 더 보장을 키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가입시켜 드립니다. 통원만? 삭제하고. 통원만? 아니면 입원도? 입원까지. 왜? 한도 때문에. 아니면은 아예 갈아타라고 얘기합니다. 3천에 10짜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보험이라는 게 미래의 어느 순간의 시점, 어느 시점의 그 물가 가치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태아보험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만큼이지만 나중에 뭐 물가 상승이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는 뭐 짧게 가져가고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발끈했던 게, 그럼 더 들어야지 무슨 뭐 이걸 왜 짧게 가져가냐고, 뭐 개소리를 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 지금 의료실비가 30에 그 5천이 뭐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30년 후, 40년 후 또는 20년 후에 3천
30만 원 갖고 통원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미리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논리가 그런 논리냐면 지금 KT나 군대, 공무원,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비를 가지고 있죠. 단체 보험으로. 네. 근데 우리가 실비를 추가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리가 뭐야? 단체 보험을 가입해 놓은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가입하라는 논리는 너는 천년 만년 그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네. 회사에 다닐 동안에는 그걸로 커버할 수 있겠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그 단체 보험 없어지고 그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수가 생긴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1억에 30이든 10만 원에 3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지금 가입하고 있을 때 증액을 해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가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증액을 안 해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논리로 같이 엮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럴 그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논리라면 무조건 해요. 그지? 네, 그 그러니까 논리라면은.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동안 아팠을 때 퇴직하고 나면 너 보험가입 못 들어 이런 논리로 두 개는 가입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물가 상승을 했어 내가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실비가 충분해서 이걸로 보장을 몇 번 받았어 그러고 나서 지금 이 통원비로 부족해 뭐 5년 납 5년 만기는 절대 안 바뀌는 거 아니야 5년 납 5년 만기 그렇죠. 상품들은 절대 안 바뀌고 이대로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10만 원일 때는 10만 원이 앞으로 50년 후에도 10만 원인 거고 30만 원짜리는 앞으로 50년 후에도 30만 원밖에 안 돼 통원비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그 물가 상승할 걸 대비해서 지금 가입하고 있을 때 추가로 가입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그 논리라면은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보험료가 너무 부담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단독 실비 그러니까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앞으로 미래의 일을 생각해서 지금 일부러 실비를 뭐 단체 보험을 가입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왜? 일단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가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 돈 내가 가는 거 아니잖아. 뭔 소리야. 복지 포인트로 다 들어가는 거고 그거 1인당 그 차감해야 되는 게 다 따로 있고 그런 게 한도가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뭐 잘라서 미안한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둘 때 그것까지 신경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 의사와 상관없이 40년 후까지 못 살고 5년 후에 죽으면 어떡할 거야 실비 다시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의료 실비를 중복 가입하는 건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리고 왜 결과가 같은 거지 과정은 다르죠. 과정도 같지 왜냐면 아니지 제한은 똑같이 해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 내 고객에서도 단체 실비로 들어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선택은 난 고객 결론의 핵심은 어느 특정 시점에 네가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 가입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놔라야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그 전부는 아니니까. 그럼 다른 게 뭐 있어 이게 좀 전에 말한 대로 직장에서 단체 보험 들은 상태에서는 나도 반드시 얘기를 하지만 난 무조건 그거는 무조건 가입시키지 않아요. 그거는 얘기를 하고 고객이 네가 인지한 상태에서 오케이 가면 그대로 가는데 왜냐면 단체도 5,000에 25에 5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무조건 가입시키는 상해는 1,000, 500, 300 그건 작기 때문에 더 가입시킨다.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는 여기서 끊자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끊고 내가 지금 던지는 얘기만 해 알았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만 하라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타임머신이야? 아니지. 그럼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 아까 그 다른 것들에 대한 단체 얘기를. 보험 중에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지금 가입하는데 가입 가능한 데 있어? 지금은 없어요. 없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료실비 중복 가입에 대해서 논의되는 가장 확실한 부분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단체 보험으로 복지 차원에서 많이들 가입하는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단체 보험은 중복 가입을 다 허용해주고 있고 개인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중복 가입을 허용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지. 왜 이세영 씨가 왜 전화를 했을까? 방송 찍고 있는데. 여보세요? 급합니다. 편집할 거야? 끝날 거라고 생각. 지금 방송 찍고 있어. 뭐라고? 자 일단 제가 끊는다고? 이어서 좀 이세영 씨 설명을 2,000원 지금 당신도 보겠지 나중에? 통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디오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고 있어. 저 개인적으로 단체 보험은 좀 전에 끊었네. 얘기하세요.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중복가입의 문제가 되는 게 군인, 공무원, 소방관, 경찰 이런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꼭 대기업이 아니라도 요즘에는 공제가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단체 보험을 많이들 가입시킨단 말이지. 그런 단체 보험과 일반 개인 보험에 다 중복이 되는 그런 형태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가 없다가 단체 보험에 있다가 개인 보험을 가입할 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논리가 여기 적용하면 이런데 저기 적용하면 저래. 근데
내가 문제를 삼거나 뭐 하고 싶지는 않고 뭐 사람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단체 보험이 있는데 이거 꼭 들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설계사가 너 회사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 회사 그만둘 때 단체 보험으로 회사 다닐 때는 되지만 회사 그만두면 어쩔 거야. 보험 없어. 그러니까 미리 가입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지금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특정 시점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물가가 올라가서 이 통원비로 해결이 안 돼서 더 가입하려고 했을 때 더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이거 하나로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상정을 하는 거잖아. 그럴 때를 생각하면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지. 아프기 전에. 그런 논리라면. 그 논리라면은 2개를 가입해야 되는데 2개가 아니라 3개, 4개도 가입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강가는 일단 네. 그 논리라면 근데 이제 단체 보험은 약간 좀 예외로 빼줬으면 좋겠어요. 왜? 중복가입이 대부분 다 단체 보험 네, 때문에. 중복가입이 대부분 되는데 일단은 의료 실비를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한도를 늘리는 거는 내가 일단 비용을 둘 다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잠깐만. 이 단독에 이 중복가입의 문제가 대부분 제기가 되는 건 고객이 먼저 나 2개 가입할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설계사들이 이거 2개 가입하는 게 좋아요? 또는 원래 기존에 2개를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빼야 되느냐, 그냥 유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단체 보험에 있는데 내 실비를 개인적으로 더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중복가입의 부분은 고객이 한도가 부족해서 나 증액할래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내가 얘기한 하나가 불가피한 상황에 하나 가입된 상태에서 내가 개인 보험을 가입할 때 이걸 2개 가입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이거를 개인 보험을 굳이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2개를 가입해야 될 때 굳이 2개 해야 돼? 또는 뭐 어떤 설계사들은 2개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나 같은 설계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1억에 30짜리를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신보험의 실비를 또 중복 가입한 사람이 있어. 내 고객들은 가급적으로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가입하라고 얘기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네?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유.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은 왜냐면 한도를 항상 증액하는 걸 나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러워지면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고 많이 있어요. 2개 가입한 사람이 내 고객들 중에 아직까지도 그리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사람들이 많이들 있어요. 근데 맞다 틀리다는 떠나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보험을 2개 실비를 가입하고 있는데 회사로 들어가면 회사 단체 보험까지 3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지. 물론 그런 상황에서 단체 보험이 가입이 안 돼.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인 거야. 상여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러면 단체 보험에 있는데 실비 중복가입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좀 전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해야 되냐고. 일단은 아까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 실비를 2개를 가입을 해놨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거 이어지니까 들어. 네. 안 이어지기만 해봐. 이씨. 해봐 이게. 일단 때리고 갈까? 네. 그래서 비용을 본인이 개인이 둘 다 내야 되는데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에서 내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건지 말 건지의 부분인데요. 만약 개인적으로 만약에 2개의 실손을 가입을 해놨다라면은 이 중에 하나를 빼더라도 하나는 남아요. 잠깐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냥 비용으로 1인당 그 뭐 직원 한도가 뭐 70만 원이다 이거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은 복지 포인트라는 게 따로 있어. 그 복지 알아요. 포인트가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물건을 사거나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는 그 가입한 증권을 주면은 그 단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를 다른 쪽으로 포인트를 그러니까 포인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 내가 내는 돈이 아니지만 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렇죠. 공무원들 같은 전혀 다른 얘기란 얘기지.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고려했을 때 2가지로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지금 회사에서는 내가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단체 보험은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퇴사시나 아니면은 이제 다 쳐다보지 말고 저기 보고 얘기해. 그래? 자, 퇴사시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어떤 중증 질환이라든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단체보험만 가입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저 아시는 분이 이제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어디가 좀 크게 아파가지고 휴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만약에 이제 치료가 끝나고 복귀를 한다라면 다행인데 휴직하는 기간에도 단체보험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가입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싫다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가입에 대해서 당신은 무조건 해라의 입장인 거예요. 저는 하라는 입장이에요. 단체보험입니다. 당신은? 자, 결론부터 직장인이나 단체 공무원 이쪽에서의 단체 보험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실비를 저는 당연히 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개인 실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단체 보험은 중복 보장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얘기에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지. 왜냐면 개인 실비를 내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는 건 첫 번째 개인 실비를 컨트롤을 내가 할 수 있고 납입을 하고 안 하고 유지를 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그래서 두 개로 하면 더 좋은데 형이 말한 대로 한 대로 늘리는 부분에서 나도 찬성을 하지만 그걸 내는 부분에서 부담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데 단체 실비는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회사를 내가 언제 그만둘 줄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고 말한 대로 회사가 비용을 내주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고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45세에서 55세 사이 거의 다 회사를 그만두는데 그때 당시에 새로 가입하는 때 병력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을 때 다치면 운이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 아까 말한 대로 휴직을 한다던가 아까 말한 대로 또 다른 회사를 갔는데 거기 단체보험에서 마침 그 기간 동안 빠졌다던가 혹은 회사의 실수로 단체보험을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던가 여타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가 보험을 들었는지조차 모르는 부분에서 그때 마침 다치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정말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다른 걸 줄이세요 라고 해서 설득해서 저는 가급적 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다 질병이랑 상해가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고객 중에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제가 단체 실비로 어떤 보장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상해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단체보험에. 어차피 그건 이제 사전에 조회를 하면 나오니까. 그럼 법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닐 거야. 법원에 무슨 아웃소싱으로 왔거나 그런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질병 상해를 다 가입하게 돼 있고 법원 공무원 맞아요. 그러면 질병도 있어. 질병이 없어요. 제가 봤어요. 있다니까. 진짜 없다니까. 증권이 뭐 없었을 거야. 병력이 있거나. 아니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단체 보험은 병력이 있어도 받아줘요. 그건 무조건. 단체 보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기왕력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보상하는 장점이 있고 또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아기 낳았을 때 산과 관련하는 것도 다 보상하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뭐 그런 건 일단 논외로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무조건 중복가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복가입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네 맘대로 해야 나는 네 맘대로 해. 중복가입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는 그게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객들에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뭐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는 거고 안 부족하다고 느끼면 안 하는 거고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의 개념이 없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주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나는 그러니까 설명 정도는 해주겠지. 그러니까. 뭐 양쪽에 가입한다고 양쪽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다. 양쪽에 다 나오지. 양쪽에서 비례 보장해서 다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도 뭐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한도는 늘어난다 분명히 이 부분에 장점이 있고 또 그 공무원 중에 소방관들은 통원이 없어요 또. 통원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원 공무원 질병 없다니까 그럴 수도 있는 질병 거야. 없을 수는 없어 그거는. 없을 수도 있다니까. 자 퀴즈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4명이 있다고 여기에 고객이. 그래서 아웃소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이렇게 묶어서 공제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중복가입은 이제 뭐
무조건 해라 무조건 안 해라가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전 기본적으로 제 생각대로 하세요. 니보다 내가 더 많이 아니까. 고객이 제 기본입니다. 저는 근데 고 유지 여부. 아니요. 저는 일단은 저도 좀 비슷한 건데 니 맘대로 하세요까? 네, 왜냐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할 거만 하고 말란 말한 그 생각은 저도 좀 있어요. 나는 단체 보험만 가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굳이 안 되는데요? 아 그렇죠. 뭐 일하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일하시다가 뭐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맞잖아? 그래서 무조건 가입은 안 시키고 일단은 단체 보험이 있다면 이러해서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 무조건 가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보험회사가 정말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체 보험에서 만약에 KB에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니고 입에 이제 붙어서 출신이잖아. KB 손해보험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거기서 만약에 무슨 보상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면 KB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뭘 기본적으로 뭐가 됐든. 아 당연하지. 어차피 보험료를 좀 올리든 안 올리든 받아줘야지. 그럼 기본 아니야? 왜 안 받아줘갖고선 이런 사단을 만들어? 그래놓고 중복 가입하면 되네 안 되네. 그럼 단체 보험 가입한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해야지. 단체 보험 가입하면 손해본다고. 왜 그건 다 받아주면서 개인들이 가입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해. 그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그러니까 차라리 복지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선거를 잘해야 돼. 선거를.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네. 선택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러니까 선거를 잘해야 된다고. 복지가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돼서 의료실비 지출이 많이 안 되고 병원에 내는 돈이 적어져야 실비가 안 올라간다고. 자 양지영을 국회로! 선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뭐 어찌됐건 오늘 명리 기준으로 뭐 얘기 재밌는 거 해준다면서요? 끝났어. 다음 그러니까 기회. 시간이 끝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다음 기회. 의료실비 중복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0% 보상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100% 보상하고 통원했을 때 5,000원만 공제하고 그 이상의 것을 보상하는 것과 그 이상의 것을 보험을 바꿔야 될 때 바꾸게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정리를 해보면 보험료가 정이 부담스러우면 큰 것만 보상받고 굵직굵직한 걸 보상받고 싶으면 병력이 특별히 없고 갱신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면 큰 걸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99%는 나쁜 새끼라며 바꿔주는 게. 99% 그렇지 1% 그러니까 99%가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석해갖고 고객 그래요? 그럼 듣다 보면 그렇게 말할게 동전의 양면을 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양쪽을 해줘. 정확하게 얘기하고 고객이 그렇게 했을 때 바꿔주면 그게 1%. 그거는 정당하다. 그렇지. 그리고 본인은 그것도 용인한다. 아니 굳이 나는 본인은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고객한테 얘기한다.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바꾸지 마. 너보다 내가 보험 더 많이 알고 결국에 저는 설득하는 입장이고 나는 일에 선택을 주는 입장보다는 따라와라라는 입장. 이렇다니까. 뭐 큰 보장을 받아야 될 때는 뭐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아까 근데 지금 중복으로 또 가입해야 되고. 뭐 논리가 없어. 아니지 논리가 왜 없어? 그 큰 보장이 그게 그래서 되는 건데. 안 맞아요. 아니야 안 맞지 않아. 안 맞지 않아. 제 생각에는 안 맞습니다. 어찌됐건 당신은 기본적인 스탠스는 100% 거는 무조건 안 바꾸는 게 가급적이면 옳다. 그렇지. 옳다. 가급적이면 안 바꾸는 게 옳죠. 옳기는 좋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단서가 들어갔죠. 저는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됐냐 안 됐냐. 그 나는 네. 그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그걸 정리하는 다른 걸 바꾼다. 그러니까 당신은 보험료가 포커스이고 당신은 보장이 포커스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보장이 좋으니까 보험료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다른 걸 줄여서라도 얘는 유지해야 되는 거고, 당신은 고객이 보장이 좋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이런 네. 입장인 거고, 나는 바꾸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거죠. 설명 정도는 해주죠. 아니 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고, 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 왜냐면 얘는 분명히 과거에는 통원비가 1년에 같은 질환으로 30회밖에 안 되거든. 새로 바뀐 거는 180회. 물론 뭐 이틀에 한 번씩 병원 갈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30회로 분명히 부족한 경우는 있어. 근데 그 기존 거는 어차피 무조건 30회가 아니라 한 사고 한 질병당 30회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도 그렇죠. 허리가 진짜 그런 걸 너무 의외로 해. 싸우지 마. 그러니까 만약에 허리가 아팠어.
허리가 아파서 이 디스크가 심하면 수술을 안 하는데 계속 병원 갈 일이 있단 말이지. 1년에 30번 이상 가는 경우도 많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80번, 이 30번으로는 모자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내 고객은 아니고 이관 받은 고객인데, 프라임에서 이관 받았던 고객인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과거에 설계사한테 이렇게 설명을 못 듣고 보험 가입한 거야. 한 질병에 대해서 30회만 통원이 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분이 디스크 허리가 안 좋아서 도수 치료를 80번을 받았어. 1년간. 큰일 났네. 도수 치료를 이틀에 한 번씩 받은 거야. 근데 너무 빡세게 했다. 그런데 중간에 청구를 한번 해봤을 텐데 한 번. 청구를 했는데 30번밖에 안 된 걸로 나간 거야. 근데 나머지 50번에 대해서 설명을 보험금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고객이 광분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 설계사한테 구상을 묻겠다 그래서 나한테 구상권을 묻겠다고 나를 협박을 하길래 내가 이관 받았다며. 이관 받았는데 그거 뭐 협박이 안 되지. 해보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뭐 해보세요. 뭐 그러면 계약 철회되면 뭐 철회되거나 말거나 하고 나는 뭔 상관 있어. 그러면 어떻게든 고객을 설득해서 고객의 가치를 구현해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야 너랑 나랑 사업적인 관계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너한테 꼭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는 없다. 나는 너한테 죄진 건 없다. 이런 기본적인 성향인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30번을 안 맞는 거니까 그럴 때 그럴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중복가입을 할 수 있으면 중복가입을 해야 된다. 가급적 여유가 된다. 여유가 되면 중복가입을 해야 된다. 나는 여유가 된다. 비용이 되건 안 되건 보장 차이는 무엇이고 장단점만 나열해요. 얘의 장점과 단점은 이거, 얘의 장점과 단점은 이거. 분명히 의료비가 갱신돼서 올라갈 때 보험료 상승 폭은 분명히 현재에 가입하는 게 작을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보험금의 손해율은 10만원 미만에서 많이 나고 있고 또 그 입원도 3천만원 미만에서 대부분 다 나고 있고 의외로 10만원 이하는 청구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지만 대부분은 근데 그러니까 잘잘하게 청구하는 보통 이제 청구하는 게 10만 원 그렇기 미만 때문에 10만원짜리가 가장 상승폭이 크다고 봐야 될 것이고 3천만원짜리 3천에 10까지가 그리고 30에 5천만원은 10만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1억에 1억에 30은 이제 10만원에 5천만원과 3천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근데 새로 가입된 건 아예 못 받는 거 아니야. 잘 자란 거 만원, 15,000원, 2만원 못 받고 네. 뭐 입원했을 때 90%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 상승폭이 많지는 그 전에 거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장단점 설명해주고 이거에 대한 장단점 설명해줬어. 근데 고객이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해서 어떤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고민해. 난 그러지. 더 고민하고 본인의 인생을 걸고 판단하는 거라고. 당신 지금 남자면 여자가 2명 있고 한 사람은 겁나 이쁘고 머리가 벽고 한 사람은 겁나 못생기진 않았는데 굉장히 현명하고 내 아이와 내 재산 관리를 잘해줄 것 같아. 근데 예쁘고 머리가 빈 여자와 결혼을 하면 재산을 탕진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좋아.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내가 선택해주면 걔랑 결혼할 거야? 아니라고 자기 고민한다고 분명히 얘기한다. 고민해야지. 고민해야 될 부분. 나는 인생을 두고 나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또는 보험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결정권을 잘 아시니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야 너 그럼 엄마가 세상 살아보니 남자는 이렇더라고 얘기하면 그 남자를 결혼하면 찍어서 결혼할 거야? 아니잖아.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점. 브라보. 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장교로 군대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병이었는데 브라보가 1포대를 알파 브라보 차리 브라보 포대가 기준 포대야. 네, 브라보. 아니 근데 군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 오늘은 대략 이 정도 마무리를 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 상품 100%와 100%가 아닌 것을 전환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오늘은 진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꽥이네. 전환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지금 이번에 단체 보험과 이게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아니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뭘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 가급적이면 중복 가입을 하게 한다.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저는 있어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중복 가입을 하게 한다. 그 논리는 너 나중에 회사 그만뒀을 때 보험 가입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논리라면 지금 한도가 차니까 보험료 많이 병원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도 2개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해? 할 수 있으면. 근데 지금 5천에 25, 20원은 2개가 중복 가입이 안 돼요 지금.
5천에 25 이거는 중복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과거 상품과 지금도 나는 그런 논리로 중복가입을 시킬 때가 많다. 그래서 선택도 네 거고 아닐 때도 네 거다. 근데 이럴 때 제일 골치 아픈 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어디서 자 슬레이트 다시 쳐. 앉으면. 아 이거 벗어야 돼? 야, 이거 왜? 어떻게 입었어? 이렇게. 벗지 뭐. 눌렀어요? 부드러운 기능을 자, 위해서. 어쩌다 보면 9부 2. 아 그러게 하는 거야? 아니 그래야 편집하는 시점이 생기지. 아 지금 갑자기 동영상이 확 전환이 됐는데 그 저 뭐 방전. 그 카메라가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배터리가 방전돼서 지금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하는 길입니다. 아까 어디까지 마무리했어 우리? 담배 피우면서 그 얘기 안 하고 왔어요? 딴 얘기했지 뭘 그런 얘기를 해. 그 얘기했어. 뭐냐면 그래,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어. 과거에 이제 실비가 전환됐을 때 아예 다른 상품일 때 전환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 끝났고 그 다음 단체 보험일 때 이거를 가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중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25에 5만원 5천만원짜리는 지금 실제로는 중복 가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기본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나 같은 앞으로 바뀔 경우는 수도 있으니까. 고객들한테 뭐 기존 보험에서 추가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보완을 하고 싶으면 더 해라 뭐 이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거고 하지 않았을 때 나쁜 점은 뭐야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봤을 때 단체 보험일 때 그 나중에 네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나중에 병원비 많이 올라가면 너 보험 가입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입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로 비용적인 논리에 많이 네. 치중을 하고 주로 가치적인 논리에 많이 치중을 한다 뭐 그런 의미고 나는 철저한 선택. 그치 철저하게 고객에게 선택을 위임합니다. 위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설계사들 틈에서. 내가 봐도. 종종 뭐라고? 내가 봐도 종종. 가끔. 설계사들이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 게 설계사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철저하게 고객한테 다 위임해. 그러니까 나는 맺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다들 바쁘고 서로 그 철저하게 위임하고 그 다음 만나는데 또 결정 못하고 있어. 고민하세요? 또 만나는데 또 결정 못하고 있어. 고민하세요? 아니 고민을 나는 하고 그런 나서 거. 만나요. 그치 고민을 하고 결정하셨어요? 그럼 네 그럼 가서 이제 그래 갔는데 아 제가 다시 생각해. 그럼 다시 하고 다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요 고객 민원이 없어요. 저는 고객 민원이 지금까지 이 보험 잘못 가입했네 어쨌네 뭐 이런 민원을 한 건도 안 받았으니까. 저도 나도 한 번도 안 그건 받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객이 항상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일을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롱런하는 건 중요하니까 민원 없이 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정말 고객이 그 뭔가 무리수를 두지 않는 그건 또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 예전에 저기 어쩌다 보면 앞쪽에 얘기할 때 3W 얘기할 때 그리는 것도 많이 얘기했잖아. 그럼 민원 안 생겨? 그리는 거에 대한 건 내 거 그랬어. 내 가족 거. 민원 걸리면 나한테 죽을 만한 내 친한 지인 거. 근데 힘들었지 그래서 유지를 안 좋고 민원은 안 걸렸어. 실효가 됐을 뿐이지. 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긴 시간 이걸 보셨는데 보험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원수사에만 계셨던 분 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경력이 있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3명이 30년 보험 경력 30년 서우가 빠졌네. 걔가 있으면 40년 10년이 빠졌어. 10년을 허송세월한 건가? 보험에 대해서? 아, 그 친구는 대신 노무는 잘하잖아. 그러니까. 없으면 욕먹는 거야? 아니야. 돈 잘 벌면 돼. 나 개인적으로 뭔 보험을 하든 자기 철학 갖고 돈 잘 벌면 된다. 어찌됐건 피해주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 사람이 30년의 철학을 가지고 뭐가 맞다 틀리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을 끝까지 해주신 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우. 뭔지 모르지 일단. 뭔데? 껌. 뭐? 그렇게 사이즈가 약한 사람은 아니야. 그 누가 끝까지 보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는 분은 나중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가 정말 대단한 선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오면 100명 다 준 거야? 그 뒤에 있다니까 뒤에 선물이 뒤 동영상에 있어.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아니 일단 오늘 오늘을 올리는 거야? 오늘 동영상 그 얘기 오늘 동영상 맨 뒤까지 다 보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쭉 그 올라가잖아. 뒤에 이제 그 뒤에 까만하면 계속 나올 때 영화에서 그 뭐라 그러냐? 인트로 인트로는 시작할 때고 이씨야 엔딩 크레딧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 뒤에 히든 NG. 트랙이 그다음에 있어. NG 넣지. 그 히든 트랙이 있어. 그게 NG도 있는데 히든 트랙을 제가 심을 겁니다. 이거 정말 받은 사람이 선물이라고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관심 없어. 내가 심을 그 뒤에 정말 깜짝 놀랄 그 무엇인가가 있어. 제발 놀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나 그 아시는 분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은 야 진짜 대박이다 이런. 파워FC 3개월 무료 이용권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파워FC는 무조건 돈 주고 쓰는 거예요. 뭐 무료 이용권 이런 거 필요 없고. 그건 고려하고 있어. 파워FC 오류를 지난번에 천안 보안관? 진짜? 보안관 천안? 천안보안관. 천안보안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파워FC가 딱 업데이트가 됐는데 교보에 그 오류가 있었어. 그 오류를 딱 찝어주시더라고. 그렇게 오류를 찝어주시는 분들은 뭐 기간을 뭐 한 달 연장해 줄인다든지 뭐 그런 거 할 생각이에요. 좋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대략 마무리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성호 본부장이 없는 관계로 저희 셋이 했는데도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오면 방송 보고 시청 소감을 다음 시간에 물어보는 걸로. 그러네. 숙제도 해야 되네. 1시간 들어야 되네. 1시간이 넘은 거 같은데. 넘었죠. 우리가 뭐 1시간 이해한 적이 있나? 자, 오늘 어쩌다 보면 9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찬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끝!